평생 VIP 고객의 미소 뒤 숨은 거짓말을 간파했던 내가 정작 내 인생 최대의 배신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23살 어린 남편과 내 딸이 함께 벌인 짓이었다니 믿었던 가족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순간 저는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35년간 위기 관리를 하며 터득한 교훈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더욱 냉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맛볼 복수는 달콤하지 않을 겁니다. 이 충격적이고도 통쾌한 결말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서울 성북동에 거주하는 박현주입니다. 과거 롯데호텔 총지배인으로 35년간 일하다 3년 전 은퇴했습니다. 호텔에서 평생을 보내며 세계 각국의 VIP들을 상대하는 일이 제 삶의 전부였지요. 칠흑 같은 밤중에도 갑작스러운 국빈 방문이 있으면 단 10분 만에 완벽한 준비를 해내던 그 긴박한 순간들이 이제는 달콤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호텔 VIP 라운지의 인터뷰 당일, 그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을 때 공기마저 떨리는 듯 했습니다. 35년 경력의 호텔리어인 제게 수많은 인터뷰가 있었지만 강민석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그의 시선이 제 몸을 훑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세팅하며 의도적으로 저를 향해 시선을 던졌고 우리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입술 한쪽을 올리며 미소 짓는 그의 모습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총지배인님? 그가 물었을 때 그의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달콤한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네, 언제든지 시작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평소처럼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제 몸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는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결코 사용할 수 없을 사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점점 그 질문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 사이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셨는데 가장 위험했던 유혹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의 질문에 담긴 함의가 공기 중에 진동했습니다. 그 질문에 제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음에도 그런 질문을 던진 그의 대담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사적인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말을 고르는 사이 그의 시선이 제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호텔에서는 항상 선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가끔은 저도 모르게 대답을 흐렸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오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욕망의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곁으로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호텔 바에서 한잔 하실래요? 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성이 거부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자력에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최상층 바의 어두운 구석에서 우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은밀하게 제 손을 스쳤고 그의 무릎이 제 다리에 살짝 닿을 때마다 제 이성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기업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의 모험담이 제 일상의 단조로움을 자극했습니다. 현주님의 숨겨진 욕망은 무엇인가요? 호텔 밖에서
규칙을 벗어난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술 기운이 돌았는지 평소라면 결코 대답하지 않았을 질문에 제 입술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내 삶은 완벽하게 통제된 호텔 스위트룸 같았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하지만 가끔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그가 대담하게 제 손을 잡고 엄지로 손등을 쓸었습니다. 그 스위트룸의 문을 열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당신의 모든 걸 보고 싶습니다. 억눌린 욕망까지도. 그 말에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얼굴은 화염처럼 달아올랐습니다. 23살 차이라는 현실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오히려 그 금지된 관계의 자극이 더 강렬한 끌림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동자에 제 영혼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초대에 망설였지만 그의 강한 설득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공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미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는 빈티지 와인을 따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와인은 특별한 분들에게만 내놓는 겁니다. 그가 와인잔을 건네며 제 손을 의도적으로 스쳤습니다. 1985년산 당신이 호텔리어로 첫 발을 내디딘 그 해의 와인이죠.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요? 놀라움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알고 싶어서.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취향, 습관, 과거, 심지어 당신의 정확한 향수, 이름까지. 그의 집착적인 관심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본능과 달리 제 마음은 그런 관심에 미칠 듯이 설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렇게까지 원한 적이 없었기에 그의 집착은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내일 파리로 떠납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함께 가실래요? 아니면 영원히 뒤에 남을래요? 당신도 원하는 걸 알아요. 맹렬한 심장 박동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이성은 안 되라고 외쳤지만 제 몸은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가겠어요. 제 입술이 떨리며 대답했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승리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파리에서의 일주일은 금지된 열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는 럭셔리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고 우리는 그곳에서 현실의 모든 제약을 벗어던졌습니다. 낮에는 그가 저를 몽마르트와 생강변으로 데려갔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억눌러온 욕망을 그는 단 일주일 만에 모두 끌어냈고 저는 그의 손길에 녹아내렸습니다. 에펠탑이 빛나는 발코니에서 샴페인을 마실 때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현주 씨,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해요.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몸. 그의 말에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23살 차이가 우리 사이에서는 오히려 강렬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에펠탑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서 금지된 사랑을 나누었고 저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절정의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앞으로의 모든 것, 제 재산, 제 명예, 제 자존심까지도 그에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호텔 제 사무실로 찾아왔고 비밀 연인처럼 우리는 빈 VIP 스위트룸에서 만났습니다. 35년간 완벽하게 지켜온 호텔의 규율과 윤리를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위험한 관계일수록 더욱 강렬했고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열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는 고급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속옷, 이탈리아 보석, 최고급 향수, 그리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다른 선물들까지. 선물 카드에는 항상 도발적인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모습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그의 강렬한 구애와 뜨거운 시선에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친구 미경은 심각하게 경고했지만 이미 제 이성은 마비되어 버렸고 오직 그가 주는 쾌락과 관심만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를 벗어난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적 드문 한옥 스테이, 아무도 모르는 프라이빗 빌라, 그리고 제주도의 외딴 리조트까지. 그는 항상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밤은 특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통유리창을 통해 바다가 보이는 프라이빗 풀빌라를 예약했고 우리는 실내 온수풀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밤을 보냈습니다. 물방울이 그의 단단한 몸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미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풀에서 나와 흠뻑 젖은 채로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현주 씨, 이제 당신은 완전히 저의 것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과거, 당신의 미래, 그리고 당신의 모든 재산까지. 제게 모든 걸 맡겨주실래요? 그의 위험한 청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황홀경에 빠진 채로 저는 손을 내밀었고 그는 제 약지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완전히 속해 있다는 서약을 나누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쾌락을 경험했습니다. 전 42세인 강민석과 재혼했습니다. 첫 결혼은 11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끝이 났고 그 후 혼자 살아오다 늦은 나이에 다시 한번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을 결심한 것은 외로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게는 30대 중반의 딸 수진이 있었지만 그녀는 해외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호텔의 총지배인으로서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완벽하게 연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정작 제 삶은 텅 빈 스위트룸과 다름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아침이 생각납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저에게 강민석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유성처럼 빛났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여행 유튜버이자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에디터인 민석은 제 호텔 VIP 라운지 인터뷰 촬영 중에 저를 알게 되었죠. 카메라는 꺼졌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만은 계속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호텔리어의 삶은 어떠셨나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35년간 수없이 받아온 질문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니 마치 처음 듣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그 답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선 다른 생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인터뷰 후 티타임을 가지면서 우리는 금세 대화에 빠져들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서로에게 매료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찾았죠. 그의 세련된 매너와 지식은 제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23살 차이 나는 남자와의 재혼을 만류했습니다. 특히 35년 지기 친구이자 유명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이미경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무언가를 간파한 듯 했습니다. 현주야, 정신 차려. 그 나이 차이에 그 남자가 널 진심으로 사랑할 리 없어. 미경의 따끔한 충고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그 순간만큼은 제가 평생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환상과 같은 경험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인 환상일지라도 말입니다. 더 의외였던 것은 해외에 있던 딸 수진이 제 재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수진은 민석과 화상 통화로 만나자마자 서로 공통점이 많다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저는 딸이 이렇게 제 결정을 이해해 주니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엄마, 민석 오빠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기뻐요. 이제 외국에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수진의 축복에 힘입어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수에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채 제가 30년간 관리해온 호텔의 가장 럭셔리한 볼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 동료들은 제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완벽을 기했고 모든 것이 마법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웨딩 케이크를 자르며 민석이 내 귓가에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매일이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특별한 날이 되게 해줄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떨렸고 마치 제 인생이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결혼 초기에는 마치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는 듯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출근할 때마다 제 이마에 키스하며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현주 씨라고 말했고 퇴근 후에는 항상 작은 선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프랑스 고급 초콜릿, 때로는 이탈리아 수공예 향수. 그 모든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했고 그는 항상 제 취향을 존중하며 최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파리의 조용한 골목길에서 나누었던 키스, 베니스의 곤돌라에서 건넸던 약속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우리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갔고 많은 구독자들이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이 때때로 불안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이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결혼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민석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아침 키스가 사라지고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는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종종 집을 비웠습니다. 그즈음 딸 수진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딸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고 민석과도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취향이 비슷한지 음악, 영화, 패션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죠. 때로는 저를 제외한 채 두 사람만의 대화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딸과 남편이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리어로서 VIP 고객의 미묘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던 저는 그의 행동 패턴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바라볼 때의 미소,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자리를 피하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더 이상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가슴 한편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석의 재킷 주머니에서 고급 주얼리 숍 르블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제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1200만 원짜리 브레이슬릿을 구매한 내역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카드가 제 명의의 카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호텔에서 수많은 국제적 위기를 해결해 온 저였지만 정작 제 가슴 속에서 일어난 이 지진에는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민석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그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와인을 준비하고 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연락도 없이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그의 셔츠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35년간 호텔에서 접해온 수백 가지 향수 중에서도 기억나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평소와 다른,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향이라는 것을. 오늘 어디 있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호텔 위기 상황에서 단련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신규 콘텐츠 회의가 길어졌어요. 왜요? 그의 눈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35년간 사람들의 거짓말을 지켜봐 온 저에게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증거를 직접 보여주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VIP 고객을 다루던 경험에서 나온 전략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대응하기보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민석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SNS 활동 패턴, 통화 기록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르블로 주얼리 숍의 대표 서지연이라는 여성과 민석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은 제가 호텔 근무 시절 VIP 고객이었던 사람으로 제 소개로 민석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들을 연결해 준 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 명의로 된 다른 카드들도 조회해보니 최근 6개월간 호텔 스위트룸 예약, 고급 레스토랑, 명품 브랜드 구매 내역이 잔뜩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두 제가 직접 사용한 적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은 사용 내역 중 일부가 제 딸 수진이 자주 가는 장소와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호텔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감정보다 이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저는 이 말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우선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미경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주야, 내가 그랬잖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너의 권리를 지키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미경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전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증거는 저희 최악의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석과 지연은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 제 재산을 이용해 함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맥과 재산을 바탕으로 럭셔리 트래블 에이전시를 설립할 계획이었고, 이미 제 명의로 된 카드와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날 미경이 가져온 정보였습니다. 탐정들이 민석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던 중 그가 제 딸 수진과 자주 통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딸과 사위의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통화 시간대와 빈도수가 의심스럽게 잦았습니다. 현주야,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아. 하지만 내 경험상 뭔가 이상하다는 건 확실해. 미경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제 딸까지 이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이었습니다. 의심을 풀기 위해 저는 직접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지만 민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딸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었습니다. 수진아, 민석이랑 너는 정말 친하게 지내는구나. 요즘 통화도 자주 하는 것 같던데. 제 말에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네. 그냥 가끔 영화나 음악 얘기하고 그래요. 요즘 민석 오빠가 엄마한테 잘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수진에게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고, 우리는 지난주 민석과 지연이 함께 식사했던 것으로 확인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일부러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조언대로 테이블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잠깐 받고 올게요. 수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얼굴이 약간 상기된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였어? 제가 물었을 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예요. 월요일 회의 때문에.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가슴은 이미 무거워졌습니다. 제 딸의 거짓말을 분명히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녹음기를 확인했을 때 제 최악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상대는 다름 아닌 민석이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 통화 기록 얘기도 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지금 어디야? 구역 레스토랑. 근데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 전화하는 거야. 곧 올 것 같으니까 끊을게. 알았어. 내일 계획대로 진행하자. 너도 조심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비밀과 음모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딸마저도 민석과 한패가 되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35년간의 호텔 경력도 그동안의 인생 경험도 이런 배신의 고통을 견디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경에게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현주야, 이건 정말 끔찍한 배신이야.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야.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미경의 말대로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들은 민석과 수진, 그리고 지연의 만남을 더 면밀히 추적했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세 사람이 나누어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민석과 지연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수지는 유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혈육으로서 그들의 계획에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탐정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석과 수진이 처음 만난 것은 제가 민석을 만나기도 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했고 수진은 해외에서 귀국한 것도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확인하는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서서히 찾아온 태풍의 눈 속에 있는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35년간 호텔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 완벽한 체크아웃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경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민석과 수진에게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그들을 대했고 더 많은 선물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고 그들은 모두 그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손님이 체크아웃할 때까지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5년간 제가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특별한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3명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밝히고 그들을 단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샤넬 정장을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VIP를 맞이하는 호텔리어처럼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석과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계획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와 비싼 와인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엄마? 수진이 물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구나. 식사를 시작하자 민석이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은퇴하신 지 이제 3년이 되셨잖아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사셨으니 이제는 남은 인생을 정말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요. 민석의 말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제주도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인데 거기서 잠시 힐링도 하시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나를 위해 그런 계획을 세웠다니 고맙구나.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데? 민석과 수진은 잠시 시선을 교환하더니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만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의 관리 권한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음모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과 지연의 만남을 담은 사진들, 카드 내역서, 그들의 메시지 내용, 그리고 민석과 수진의 통화 녹음본. 마지막으로 카드 영수증을 내밀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카드 영수증, 당신이 내 카드로 그 여자에게 1200만 원짜리 주얼리를 샀다는 증거야.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지는 놀란 눈으로 증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현주 씨, 그건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자신감과 위엄이 제 목소리에 담겼습니다. 호텔에서 30년간 VIP를 상대한 사람을 속이려 했다니 많이 오버했네요. 당신의 모든 비밀 계좌와 거래 내역, 지연과의 문자, 해외 호텔 CCTV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 순간 민석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모습도 매력적인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당황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유튜브 채널도, 매거진 칼럼도 모두 날아갔어요. 민석의 간청에도 제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듯 했지만 제가 민석과의 통화 녹음을 재생하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 난. 수진의 말을 끊으며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민석과 알고 지냈니?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 민석 오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의 재산이 필요했어. 그 고백은 제게 또 다른 칼날이 되어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배신이었기에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남은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당신 나이에 뭘 바랐는데? 라고 내게 했던 말 기억해요? 이제 내 대답을 들어볼래요?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제 딸 수진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의 사이에 서서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저 진심을 바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내게 가장 나쁜 배신을 선물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그날 밤 민석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수진도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에는 인기 유튜버와 딸의 충격적인 사기 행각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민석의 유튜브 채널은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잃었고 그가 연재하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서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석과 수진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민석과 수진 그리고 지연에게 사기 및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 배상금을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수진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 때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자식이었고, 한때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신은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고,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경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주야, 너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모든 걸 해냈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이야. 이번엔 나 자신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한 거지.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저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생 고객을 모시며 가보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소도시들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VIP 라운지가 아닌 현지인들의 소박한 민박집에 머물며 진짜 삶의 맛을 느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는 65세 백패커의 진짜 여행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들이 올라갔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 매거진 에디터가 제게 연락해 실버 여행자로서의 경험을 칼럼으로 써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호텔리어에서 백패커로라는 제목의 제 칼럼은 많은 중장년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고, 곧 정기 칼럼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행 중에 저는 종종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번의 결혼, 수많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고통이 제 가슴을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작은 섬 산토리니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수진과 민석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들은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진정으로 귀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반면 저는 그들의 배신 덕분에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고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35년간 묶어두었던 머리를 짧게 자르고 항상 단정하게 입었던 슈트 대신 편안한 리넨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오로지 제 행복을 위해 살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변화는 제가 소규모 여행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시니어 트래블러스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50대 이상의 여행자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텔에서 쌓은 경험과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저는 같은 세대의 여행자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각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은 마라케시의 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78세의 영국 여성 엘리자베스는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 세계 여행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연의 주얼리 숍은 문을 닫았고 민석의 유튜브 채널은 비활성화되었으며 수지는 더 이상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로 2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하나는 민석에게서 다른 하나는 수진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의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수진의 편지에는 딸로서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에 대한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편지 마지막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 제가 한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은 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미워해야 할까? 결국 저는 그 편지들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용서나 미움, 어느 쪽도 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 인생의 늦은 시기의 배신을 경험한 여성들,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찾는 여성들. 그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 역시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배신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어떻게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65세의 저는 35년간의 호텔 생활과 2번의 결혼 생활을 모두 경험하고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세상은 넓고 발견할 것은 무궁무진하며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석과 수진이 제게서 빼앗아 가려 했던 것들은 결국 제게 더 큰 자유와 가능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배신이나 상처를 경험하셨나요? 그 아픔이 얼마나 깊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그 아픔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유롭고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진정한 재산은 거창한 명품이나 사랑이 아닌 자신에 대한 믿음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중이시라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